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어문규정 OX 우선순위와 관련된 시간 12시간 동안 반드시 우리 군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이 강의 정말 호평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에 학생들과 쭉 빠르게 정리했던 이 시간들을 오래 기억하고 있고요. 학원에서도 정말 강력히 요청하고 한 번 더 제 강의를 해달라.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지만 그래서 리뉴얼된 강의 또 새 강의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자, 어문 규정은 세모가 없다. 정말 O 아니면 X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오늘 또 빠르게 O와 X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 군무원 시험에 나왔던 어문 규정의 출제 빈도 가장 높으니까요. 자, 복원됐던 구급 시험을 기준으로 쭉 2013년부터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했더니 역시 최소 적게 나올 때는 4문제 이렇게도 있었지만 많이 출제될 때는 무려 12문제, 정말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평균적으로 가장 최근 역시 7문제, 6문제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공개된 7급 시험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0년도에는 3문제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또 지난 2021 시험에도 8문제로 가장 핫해 가장 뜨거웠던 8문제 최대 문제 출제입니다. 비문학보다 더 출제되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9급 7급 모두 7문제, 8문제의 비중이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어문 규정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여러분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꼼꼼하게 정말 우리가 마이크로 공부를 해서 아주 미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모든 지식의 출발은 사실 우리가 뭔가 외웠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지식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상식을 통해서 지식으로 삼고 또 하나 여러분의 이제 지식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어문 규정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결국은 표기이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 또다시 확대해서 삶의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했던 가장 헷갈리는 맞춤법 이런 설문조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을 통계로 보니까 이런 걸 많이 틀린다는 거죠. 뒤에서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본형 되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되다, 되고, 되는, 되니 이렇게 할 때는 이 단모음에 되어야 하고요. 하지만 이 이중모음에 되를 썼다라는 건 뭐의 줄임말? 되어의 줄임말이잖아요. 따라서 되어, 되어서, 되었는데, 되었다 이렇게 할 때는 모두 축약형이 되는 되가 되겠죠. 물론 이제 힌트로 우리가 구별한다면 이것을 하로 바꾸면 100% 맞고 따라서 하고, 하니, 하는 이럴 때는 이 되를 쓰고요. 모양이 유사한 해로 바꿀 수 있으면 이 되라고 있어요. 따라서 했다, 했는데, 해서 이렇게 하는 해가 될 때는 결국은 이 축약인 되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되만이 아니라 부의 형태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역시 선생님을 찾아 뵈다 그럴 때는 이 뵈가 되고요. 하지만 선생님을 찾아 뵈었는데 뵈어서 뵈었다 이렇게 할 때는 축약형인 뵈다 뵈의 형태가 되겠죠. 똑같이 하와 해로 바꾸는 거와 원리는 같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많이 틀리는 거라면 던지와 든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한글 맞춤법 56항이죠. 선택은 어떻게 한다고? 든지. 과거 회상은 던지 이러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가든지 오든지 하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이런 거는 선택의 든지여야 하고요. 하지만 어제 얼마나 예쁘던지 좋던지 아름답던지 이런 거는 선택이 아니라 과거 회상. 그래서 시제를 어제 아까 작년 이런 식으로 시제를 붙여서 과거 회상에 더의 형태의 던지를 붙이면 좋죠. 자, 3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와의 왠지만 오와의 웬, 그래서 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우의 웬이기 때문에 사실 3번에 이 우의 왠지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따라서 왠지를 제외하고는 우어의 웬일인지 웬만하면 웬만한, 웬만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의 웬이었으며. 자, 4번도 아까 우리 되와 같은 방식이네. 뭐가 맞다고요? 그의 요의 준말이니까 오른쪽만 맞겠죠. 맞고 그름만 표시하더라도 여기에서 옳고 그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그예요, 내일 그예요, 해요가 되잖아요. 이것만 맞고요. 이런 형태는 있을 수가 없겠죠. 역시 우의 왠지가 있을 수가 없듯이 말이죠. 따라서 해요 붙이면 되죠. 하요는 없으니까 하요. 자, 역시 며칠도 기억하시죠. 어떤 경우에도 오니 며칠만 맞고요. 이렇게 쓰는 건 없죠.
한글 맞춤법. 어원을 알 수 없다. 어원을 알 수 없다는 거는 관형사 몇에서 온 것 같지만 그러면 발음이 몇 개, 몇 령, 몇 년, 몇 마리, 면처럼 발음이 음절의 끝소리 후 비음한데 얘는 치읓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관형사 몇과 결합된 단어가 아니라 그냥 소리대로 굳어진 명사. 그래서 며칠인지 며칠째 며칠 동안 이런 건 오니 이 며칠만 쓰게 되더라. 어쨌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한국인이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어문 규정 이제 우리가 공부 좀 해서 특히 뭐 남녀간의 커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뭐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사실 맞춤법 틀리면 약간 지적인 부분에서 좀 의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왕이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가능하면 많은 예들을 좀 빨리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 어문 규정 특강 때 보여드리는 그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과거 2017년 JTBC에서 방송으로 나왔던 설날입니다. 이 설날 당일날이었고요. 그래서 항상 이 기사가 언제든지 설날과 추석 때 나오는 멘트와 똑같죠. 그래서 노량진의 고시생들이 또는 뭐 공시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어려움이 많고 또 그래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학원에 와서 공부한다 이런 이제 그런 뉴스였고요. 바로 그 뉴스에 보니까 똑같은 이제 그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바로 이때 이제 저를 촬영하러 왔어요. JTBC에서 이날이 설날 당일입니다. 접니다. 바로 오늘 뒤에 이제 화면이 이제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이날 정말 자리가 없어서 학생들이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가득했던 이날 수업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이미 이 학원 전체 통틀어 선생님들이 한 30분 정도 됐는데 유일하게 제가 설날 특강을 뭐 제가 거의 한 4년 5년 이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을 때라서 저에게 이미 촬영 의뢰가 왔고 뭐 심지어는 인터뷰 의뢰가 왔었는데 그때 촬영 중 수업 중이라서 그냥 인터뷰는 못하고 그냥 찍어왔는데 그날 오후에 촬영하고 저녁 때 뉴스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날 보지는 못했고요. 수업하느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보기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뭐 오래 나오지는 않았어도 맨 끝에 정상 국어 딱 이렇게 화면에 JTBC에다 이렇게 나와서 정말 아는 분들은 다 이제 알았던 이런 의미 있는 수업을 여러분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1510개를 순서대로 이어가는데요. 자, 맞춤법, 또 외래어 표기법, 표준 발음법, 로마자 표기법, 띄어쓰기, 그리고 최근 맞춤법과 낯선 어문 규정까지 정말 아주 뭐 의미 있게 순차적으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정말 예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다 뭐 자세히 설명보다는 옳고 그름을 비슷한 범주는 묶어서 갈 수 있고요. 가능하면 정말 끝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12시간 내에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 제시된 어문 규정이 3,593개, 6대 어문 규정이다라고 저는 세분화하고요. 우리도 기억하겠지만 한글 맞춤법 안에 띄어쓰기지만 지난 우리 군무원 9급 7급 뭐 매년 띄어쓰기는 따로 출제될 정도로 한글 맞춤법 속에 있지만 41항, 50항을 별개로 공부하자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개로 나누고 또 우리가 표준어 규정이라는 것은 표준어 사정원칙과 표준 발음법을 합쳐서 표준어라고 하지만 발음을 또 따로 빼서 지난 9급, 7급 또다시 발음 100% 출제되었고 로마자 외래어 100% 출제되었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추가 표준어들도 역시 중요하죠. 지난 의론과 의논의 우리 군무원 7급의 마지막 문제처럼 역시 추가 표준어들까지도 우리는 여기에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론서 또 강의 노트 또 이론 시간에 다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지나가는 데마다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어문 규정이 틀린 거 있으면 제가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캡처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설레임, 밀크쉐이크 정말 이상하죠. 자, 자주 보았지만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되는 두 가지 어떻게 설렘, 밀크쉐이크겠지. 그래서 설레임, 밀크쉐이크가 아니라 설렘, 밀크쉐이크, 샤쉐, 시쇼슈. 어떤 경우에도 쉐이크겠죠. 쉐이크라는 말 자체가 우리 외래어로는 인정되지 않고요. 밀크 쉐이크, 초코 쉐이크, 무슨 뭐 딸기 쉐이크 이런 정도도 다 가능하겠네요. 자, 설렁탕을 직접 고우는 집. 뭔가 이상하죠. 뭐라고요? 설렁탕을 직접 고는 집이어야 되겠지. 이 기본형이 고다거든요. 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막 끓여서 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설렁탕에 딱 어울리는. 그렇게 해서 진하게 끓인 국을 곰국이라고 이야기하지. 배어의 곰이 아니고요. 기본형 자체가 고다기 때문에 고우는. 심지어는 고으는 막 고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안 되고요.
자, 예를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눈에 보이죠? 뭐라고? 고냉지가 아니라 고랭지, 고랭지 채소. 왜 고랭지여야 된다고? 두음 법칙에 의하면은 첫 음절에는 역시 니은 리을이 한자 올 수 없지만 둘째 음절 이하에는 올 수 없지만 그러나 접두사나 합성어 연결될 때는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의미가 고랭, 한랭 이렇게 하듯이 둘째 음절에서 형성되는 고랭에 플러스 땅지가 결합된 거지 고와 냉지가 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랭 지, 표기도 발음도 고랭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식당 이름이 고냉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울역 앞에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어디 휴게소에 갔어요. 이게 아마 가평 휴게소 같은데. 자, 뭔가 틀렸죠. 어디가 틀렸다고? 스낵. 역시 스낵의 스펠링 A인 것으로 보아 I의 에. 맞죠? 우리 이론 시간에 문제 풀이 때 가끔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 옆에 가게를 봤더니 또 틀렸어. 자, 고로케 어떻게 한다고? 고로케가 아니라 크로켓 이렇게 하기로 했죠. 튀겨서 그 안에 우리가 양념 같은 거, 감자도 으깨고 이렇게 해서 하는 빵의 종류가 크로켓인데 고로케, 심지어는 고롭게 이렇게 써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고로케 하면 안 되고요. 자, 이것도 인디안, 매장 이름이었지만 사실은 인디언이라는 종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디언이고요. 당연히 내비게이션 아직도 헷갈려하는 분들 왜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그러나 스펠링 NA를 통해 우리는 나비의 개념처럼 내비게이션은 NA 바로 I의 에여야 하고요. 자, 바로 우리 노량진 앞에 있죠. 우리 앞에 가게에 있습니다. 슈림프 이거 안 되고요. 어떻게 한다고? 샤쉐 시쇼 슈. 그래서 슈림프 새우를 뜻하는 것은 슈림프 버섯 피자 머쉬룸 피자가 아니라 머시룸 이렇게 하듯이 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긴 S 발음과 관련된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지나가다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겉밥거리에 있죠. 자, 글 보이나요? 정말 관절로 날씨 맞추는 사람들의 뭐 이런 게 보이더라고. 어떻게 한다고? 날씨를 맞히는 거겠지?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정답을 맞히다. 화살로 관역을 맞히다. 이렇게 하듯이 맞히는으로 또 바뀌어야 하고. 자, 우리 노량진 동작 경찰서 옆에 있는 매장이에요. 휴대폰 아울렛이 아니라 어떻게? 아웃렛 이렇게 하겠죠? 아웃과 렛이 만나 복합어 원형을 밝혀 적는 하이라이트와 함께 아웃렛 모두 중요하고요. 자, 이것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뭐가 틀렸다고? 공기밥이 공기가 한자어고요. 밥이 고유어기 때문에 한자어 고유의 결합 공깃밥.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 틀렸어. 왜? 공깃밥은 1,000원이거든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틀렸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요즘에 2,000원도 받는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자, 아니고요. 공깃밥입니다. 자, 칼국수 먹으러 가서 찍었고요. 자,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서울역 앞에 있는 이게 이제 이렇게 표지판을 이렇게 좀 크게 보여준 건데 지명 이름들 뭐 시드니, 그다음에 도쿄, 이집트 카이로 이런 거 쭉 보이다가 상파울 뭐라는 거야? 브라질 상파울 루야.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 로라고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대만 타이베이인데 여기는 타이페이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을 위해서 잘 알려줘야 되고 특히 공무원들이 특히 관공서 등에서 잘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표지판 등이 잘못 써 있는 게 많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상파울루 타이베이 대만의 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눈에 잘 보였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걸 계기로 저야 거듭 국어충이니까 직업병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만 물론 직업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나가는 데마다 막 다 찾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어제 투표하러 갔는데 그 계단에 무슨 그 동사무소에 레크레이션 룸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찍으려고 잘못된다고 해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선거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제가 안쪽을 찍는 게 아니라 밖에 계단 찍은 걸로 하니까 그래도 안 돼요. 이렇게 고지식하게. 나 맞춤법 틀린 거 찍으려고 했거든. 자, 하여튼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이런 건 알잖아요. 자, 여기도 뭐가 틀렸다고? 차돌 배기가 아니라 차돌 박이. 역시 차돌과 같은 작은 뼈가 박혀 있다. 차돌 박이. 자, 제주도에 제가 직접 가서 찍었어요. 제주가 행복해집니다. 버스에 써 있는데 띄어쓰기가 틀릴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주가 행복해집니다. 왜? 피동이니까. 해지다라는 건 이 자체가 하나의 피동으로서 붙였어야지. 행복해 띄고 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행복해지다. 알겠죠? 자, 이런 것도 붙였어야 되는 건데 제주시에서도 틀린 거고요.
자, 이것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묶어서 버려달라고? 봉지, 째. 이때 째는 뭐였어? 전미사째. 그렇죠? 그래서 역시 통째로, 송두리째, 병째로 하는 온통 모두 전체를 뜻하는 째이기 때문에 발음도 표기도 잘해야 되는 넝쿨째 굴러온 당신. 알겠죠? 봉지째 이랬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역시 이천에 있는 유명한 쌀밥, 쌀밥 그런 맛집이래요. 이것은 제가 이게 어디 검색하다가 본 거라서 뭐 가본 적은 없지만, 자, 이제 나라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라님, 알겠죠? 나라님이겠죠. 이유는 역시 전미사님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달림, 별님, 해님. 유튜버 중에 무슨 땡땡 해님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입 짧은 해님인가? 하여튼 이게 틀린 거죠. 이름 자체가 해님, 나라님, 알겠죠? 전미사님의 사이시옷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바베큐 갤러리. 저희 집 앞에 있는 식당인데 바베큐가 아니라 뭐라고? 바비큐가 되겠지. 자, 이렇게 거의 다 왔어요. 자, 이것도 보니까 가스레인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지만 가스레인지라고 써 있네. 가스레인지 이래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떡갈비 스테이크 셰프 솔루션. 자, 어떻게 가야 된다고? 셰프 솔루션. 집에서 집사람이 이거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잠깐만 사진 찍어야 돼. 자, 이래가지고 짜증납니다. 자, 온갖 식구들이 제가 뭐만 하려고 짜증내는데 이유는 여러분 알겠죠? 저는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고친다고? 셰프 솔루션 알겠죠? 해결과 관련된 해법과 관련된 솔루션이 아니라 솔루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난 군문 우리 답이잖아요. 솔루션. 그래서 가까이에 있음을 우리가 웃으면서 잠깐 보았지만 결국 이 안에 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심코 넘어가지 말라. 자, 여기까지예요. 우리 강의는 이제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저 JTBC부터 이미지 보여드리면서 마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어문규정 총칙 1항들을 기준으로 한글 맞춤법, 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 발음법, 로마자, 외래어 이렇게 다 있습니다만, 자, 우리는 아는 것처럼 한글 맞춤법은 읽읍시다. 한글 맞춤법 뭐라고?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야 하고요. 자, 표준어 사정 원칙 다 아니까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표준 발음법은 국어의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에는 네모넣기도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것을 실제 예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겠죠.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과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하고요. 우리는 최소한 2번 공부할 수 있어요. 칠판 보시면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요. 제가 정답만 남기고 또 지울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확인하시고. 참고로 바로 이제 이런 오늘 수업 하는 데까지는 진행을 하지만 6시간 동안 오늘 수업 마지막 시간 끝날 때는 오늘 배웠던 부분에서 문제로 만든 30문제, 예상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물론 그거는 100% 오늘 또는 다음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이 맞춤법 OX에 있는 예만 제가 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복습하기 좋고요. 풀다가 모르는 거는 다음 시간에도 배우는 거니까 아껴두셔도 됩니다. 문제와 맨 밑에 답지만 제공이 돼. 해설은 뭐 따로 필요 없으니까 오늘 안에 다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위아래 구별이 있는 위층 기억하시죠? 바로 우리 군무원 지난 7급에도 위덜은 우덜은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위아래 구별이 있으면 윗, 위아래 구별이 없으면 웃, 위아래 구별이 있지만 거센 소리, 된 소리가 오면 위 이렇게 이제 기본 세 가지로 다 이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뭐 짧게 하더라도 위아래가 있으면 윗을 적고 위아래가 없으면 웃을 적고 위아래가 있긴 한데 있지만 플러스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오면 거센 소리나 된 소리와 올 때는 이때는 플러스 위를 적는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층, 위쪽, 위편이 바로 치읓, 쌍지읒, 피읍이라는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왔기 때문에 시옷 없이 간다. 이것은 뭐 위아래 많이 아니었었죠? 뒤도 마찬가지였죠. 따라서 뒤쪽, 뒤편 또는 뒤통수, 뒤끝, 뒤처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거센 소리, 된 소리가 와서 시옷을 적지 않는 사례들이잖아요. 뒤에 또 나옵니다. 자, 뒤편도 결국 같은 거라는 거죠. 거센 소리와 함께 왔던 뒤편에 시옷이 절대 없어야 하고요.
자, 이것도 넓게 보면은 같은 성격들이 쭉 나오는 거네요. 자, 우리는 사시팡, 우리는 한글 맞춤법 사시팡과 관련된다. 이런 정도로 숫자로만 제가 썼어요. 물론 한글 맞춤법 사시팡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동방신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처음인 분들은 아니리라 생각을 하고 말로 가도 되죠. 우리가 양으로 가야 되니까. 따라서 동방신기 다음에 하지는 지. 동방신기 다음에 하지는 지라는 것은 받침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다음에 오는 하지는 지로 적는다였잖아요. 그렇게 익숙하다였지만 기역 받침이니까 하가 탈락된 익숙지. 생각 학원되지만 기역이 왔기 때문에 하가 탈락된 생각 건대가. 발음으로도 익숙지, 생각 건대 이렇게 된 소리가 나야지 익숙치, 생각 건대 이렇게 된 소리는 축약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플러스 알파 동방신기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거라서 이제는 용납치라든지 아니면은 깨끗치를 비롯하여서 받침 기역 말고도 동방신기, 기역 디귿 비읍 시옷,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을 제가 동방신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받침 다음에 오는 하지는 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또 늘 이야기했었어요. 자, 나루터도 결국 1번에 같은 방식의 티읕이 왔기 때문에 시옷을 안 적은 나루터가 되어야 되겠죠. 반면에 나룻배라면은 사이시옷이 들어갔겠죠. 나룻배는 시옷이 들어가고 나루터는 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고유어가 만난 합성어인 거는 같지만 결국은 뒤에 거센 소리가 오면서 시옷을 적지 않는다. 100%이기 때문에 나룻배, 나루터 구별하면 되고요. 자, 바로 우리 지난 7급의 답이 여기에 있네. 이제 우리가 OX 보다 보면은 제가 항상 따로따로 못 드리긴 하는데요. 백분율이 뒤에 또 나오더라고요. 약간 겹치는 예도 있어. 추후에는 제가 좀 수정을 해놓긴 하겠지만 백분율의 가치, 지난 우리 7급 시험의 답이었다고. 그래서 선지로 당연히 활용되기도 하겠지만 선지뿐만 아니라 정답이 되는 것들의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자, 이제는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 율열,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 율열 요 정도만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딱 두 가지 모음이거나 아니면은 모음이나 니은 다음이 되면 율열의 형태를 쓰고 율이나 열의 표기를 쓰고 나머지 자음 뒤에는 모두 다 률열을 적는다. 역시 이것만으로도 거의 한 10개 이상이 시험용으로 나옵니다. 시작은 백분율 좋아요. 니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백분율, 비율, 선율, 순곡, 선열 이거는 10가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 하지만 정답률, 자살률,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은 모두 률이 되어야 되겠죠. 열렬하다 이런 것도 뭐 마찬가지겠고요. 자, 역시 율과 률의 차이 뒤에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떡볶이 뭐 그렇겠죠. 전미사 이를 붙여야 할 것이고요. 또 어미의 리을케 뭐 무난하죠. 역시 이걸 발음대로 리을케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데도 문자 보낼 때 역시 리을케 이런 분들이 엄청 많죠. 특히 리을케와 더불어서 리을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갈걸도 마찬가지죠. 종교령에서 붙여 쓰는 갈걸의 리을걸도 이것도 역시 리을걸, 갈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정도도 충분합니다. 자, 요컨대는 아예 되어야 하겠고요. 물론 요컨대도 컨이 되죠. 요약하건대의 준말인데요. 요컨대가 되고요. 자, 초점 역시 이제 뒤 이어지지만 한자와 한자에는 사이시옷을 적어서는 안 되는 거네요. 여기 초점, 얘가 시옷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3번 어때요? 그쵸? 얘가 지금 못 알아서 그렇지. 초점은 X고요. 초점이라고 우리가 쓰고 발음은 된 소리로 납니다. 초점이라고 말이죠. 자, 뒤에도 나오지만 개수, 대가, 시가 이런 것들이 모두 똑같이 한자와 한자어라서 시옷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자, 칠흑 같은 어둠, 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겠죠. 칠해 놓은 검은색 같은 아주 진한 어둠을 직유법을 통해 약간 상투적인 표현으로서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는데 왠지 우리가 흑 자체가 고유어 흑처럼 느껴진 거예요. 흙이, 흙을, 흙에 이런 흑이 아니고요. 우리는 한자 검을 흑자를 쓰겠죠. 이미 우리가 검을 흑자 하면은 바둑에서 나오는 흑과 백 이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흑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검을 흑과 그리고 흰 백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칠흑 같다 할 때는 이때 거물흑을 기억해 주시고. 자, 끝발 역시 다 기출, 예, 우선순위로 제가 적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다 기출됐던 예들이 돌고 돌아 우리 군무원 시험에 다시 활용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자, 끝수, 노름에서의 수를 끝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끝발이 세다.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뭐 이런 말들 쓰잖아요. 자, 이럴 때는 D&D의 끝이 아니라는 거고요. 자, 화투 역시 꽃놀이인데요. 다투다, 전투, 싸움, 투잖아요. 그래야만 화투가 될 것이고요. 전투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화투의 판이 깨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 투 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지. 그런데 종종 파토 났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화토도 안 되고 파토도 안 되는 화투였어야 합니다. 자, 이 정도의 속도이기를 바라고요. 물론 더 천천히 더 자세히 막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것은 우리 이론 시간에 또 역시 했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는 이렇게 빨리 넘어가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번씩 읽고 갑시다. 표기대로 칠판 보셔도 되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역시 책 제가 추천했던 1권 뒤에 또는 우리 강의 노트에는 또 이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직접 손으로 써볼 수 있도록 이게 빈칸을 드리기도 했잖아요. 자, 읽고 갑시다. 위층, 위쪽, 위편, 뒤편, 익숙지, 생각건대, 나루터, 서슴지, 백분율, 떡볶이, 내가 갈게, 요컨대, 초점, 칠흑, 끝발, 화투 이렇게 표기하고 발음은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서 표기 중심으로 여러분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발음을 하더라도 표기와 이원화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자미 식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쌀로 만든 음료의 식혜와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자미 식혜리아라는 게 젓갈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본디 해가 젓갈해라는 한자예요. 따라서 가자미라는 생선으로 만든 속초의 명물이라고 하잖아요. 강원도 쪽에 가면 반찬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이걸 포장해서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젓갈을 뜻하는 가자미 식혜. 심지어는 가재미라고 하는 분도 종종 어른들 있잖아요. 이 몸 역행동화된 비표준어 가재미가 아니라 only 가자미 식혜 이건 구별하시고요. 자, 기억하는 벌레 굼벵이는 어이의 뱅이가 되고요. 돌멩이도 어이의 맹이가 되네요. 실낙원이 역시 우리 두음법칙 군무원 시험에도 잘 나올 수 있는 앞에서 배웠던 고랭지와 구별해야 되는 실낙원이죠. 실낙원은 플러스로 본다면 낙원을 잃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두음법칙으로 본다는 거죠. 첫 음절로 간주해서 실 플러스 낙원이니까 표기는 실낙원. 낙원을 잃었다.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자 일종의 디스토피아,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의 개념을 실낙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 발음은 실낙원이 되겠죠. 발음은 실낙원이 된다라는 것은 리을은 분명 리을의 유음화가 되기 때문에 표기상 실낙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리을은 유음화가 된 거고 표기는 실낙원이지 발음까지 실낙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반면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고랭지는 다르다는 거죠. 고랭지는 고랭 플러스 지가 만난 거기 때문에 둘째 음절로 가서 얘가 본음대로 나는 거죠. 고랭지와 실낙원이 조합되는 방식. 과거 군무원 시험에 이렇게 플러스의 위치를 주고 시험에 주기도 했으니까 고 플러스 냉지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물론 뭐 냉커피, 우리가 냉탕 이런 거는 우리가 온탕 냉탕 할 때는 첫 음절이니까 냉이 된 거지. 다만 고랭은 둘째 음절로 갔다는 거. 기후대의 온난전선 이런 거 말고 활랭전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럴 때는 랭이 되는 거하고 같습니다. 자, 천안 호두과자, 호두죠. 호도가 어원이기는 해요. 한자어 중국에서 들어온 복숭아 나무의 종류 중이 복숭아도 호도였어. 호도 나무였는데 다만 이 어원이 변해서 호두로 변했고요. 자, 고깃국도 고유어의 사이시옷을 붙이는 국 관련 사례. 다만 고깃국과 비슷한 것들도 있고 종류가 다른 것도 있어서 비슷하다면 고유어이기 때문에 고깃국, 묵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고기국 전부 다 사이시옷의 고유어죠. 하지만 한자와 관련된 국도 있었다고 했어요. 북어국은 북어가 한자니까 만두국은 만두가 한자니까 그래서 이게 사이시옷뿐만 아니라 고유어가 만났느냐 고유어 한자어가 만났느냐
아니면은 역시 이것이 발음이 된 소리가 났느냐, 니은 소리가 더 났느냐, 니은 소리가 더 났느냐 이런 것들은 구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자와 고유어가 결합되었다라는 것으로는 시험에 2개, 국어의 물고기어는 기억하세요. 만두의 머리두자 정도만 아는 거라도 한 글자만 알아도 이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다만 고깃국 플러스 알파 순댓국 고유어 순대로 보죠. 물론 이제 순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몽골의 전투 식량 이런 데서 유래됐다고는 하지만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 계열로는 본다는 거고요. 또는 역시 선짓국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를 묻게 되면 학생들이 좀 헷갈린다고 했었죠. 고유어의 결합으로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더지는 두더지죠. 그냥 쥐는 쥐겠지만 두더쥐 이러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우리 30항의 한자어의 예외 6개, 예외 6개 이렇게만 숫자를 써도 이해하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외 6개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와 한자어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이 들어간 예외 6개다. 알겠죠?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것은 곡간, 셋방, 횟수, 숫자, 착간, 퇴간이라고 우리가 외웠었고요. 순서는 특별히 없으니까 곡간, 퇴간, 횟수 보시고요. 셋방, 착간, 숫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2가지가 더 있는데요. 물론 퇴간 횟수에서 횟수라고 하는 것은 한자 한 번, 2번, 3번의 수와 관련된 횟수를 말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거와 상관이 없는 회수, 즉 그러니까 거두어 드린다라는 의미에서의 한자 거둘 숫자를 쓰면 이것은 재산을 회수하다. 아니면은 무슨 금액, 돈을 회수하다 이런 것들 하잖아요. 국가에 귀속시키다 이런 거 할 때 회수한다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한자 거둘 숫자를 쓰는 거니까 한자를 보고 횟수인지 회수인지 이걸 판단해야지 한자를 배제하면서 선생님 횟수 아니었어요? 횟수라고 했잖아요. 예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알겠죠? 회수와 횟수는 표기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한자가 달라요. 이 2가지 꼭 구별하시고요. 자, 착간이라는 것도 착간에서 뛰지 마세요. 그럴 때는 착간이지만 이거와 상관없는 차와 차 사이의 거리, 차간거리라는 게 있지. 이것은 착간거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착간과 차간 역시 또 넓게 보면 동음이요. 그래서 표기가 다르다는 거죠. 보통 기차, 지하철 등의 각 량이 있죠. 량. 이것은 착간이라는 거죠. 거듭 착간에서 뛰지 말라. 착간에서 뭐 이동하지 말아달라. 이럴 때는 착간이고요. 차와 차 사이. 안전거리, 차선거리, 차간거리를 50m, 100m 이렇게 유지해달라 이런 거 할 때는 한자어니까 차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물론 곡간은 그대로 우리가 창고를 뜻하는 이야기고요. 뒤에 우리 지난 군무원 시험에도 나왔던 것처럼 발음 창고를 또는 뭐 창고 또는 뭐 반창고를 반창고 이렇게 발음해서도 안 되는 걸로 창고, 반창고, 곡간 뭐 이런 것도 이제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단출하다, 살림살이가, 식구가 단출하다. 개인적으로 강추한다는 건 사람들이 대부분 단출하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써서 그래. 발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도 좋아요. 뭐라고? 출하다. 사실 이거는 모음조화의 파괴어감이야. 파괴어감이라는 거는 원래 오와오와, 모음조화에 의하면 양성, 오와오와가 좀 자연스럽거든. 그런데 얘는 오와오와가 아니라는 거지. 이건 뭐 의성의태어도 안 치고 단출 이런 게 던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건데도 어감상은 단출하다. 하나는 양성, 하나는 음성으로 표기한 거야. 그래서 오와오와에는 우어우어에는 음성이거든. 단출하다 이렇게 별개지만 구별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부조돈 역시 원래 한자어 도와줄 조자잖아요. 도울부와 도울조. 그래서 양성 모음에 대한 어원의식이 강해서 부조한다라고 해야지 부주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조돈이라고 하는 것의 같은 말이 부조금이고요. 이것을 그냥 부조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다시 부조라는 게 도울조라고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돕는 걸 자조, 근면, 자조, 협동 뭐 이런 말들 쓰잖아요. 따라서 도울조자에 한자어 부조에 고 한자어 금이 들어갈 때는 시옷을 적지 않고 부조 또는 고유어 돈을 만났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가겠죠. 부조돈, 부조금, 부조돈, 부조금 알겠죠? 돕는다는 거예요. 결혼식 때 부조한다. 부스스 역시 뒤에 계속 이어지는 같은 방식. 은은 맞고 이는 틀리다에 해당하는 잘못된 전설모음만.
즉 을을 이로 발음하는 성향이 우리 사람들이 강하다는 거야. 이유는 알 수 없어. 근데 자꾸 이라고 우리가 소리를 내. 부시시, 으시시, 으실으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라고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게 99% 틀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나지막하다, 나지막이 이런 지 형태만 하나 맞는 걸 제외하면 무조건 의가 맞다. 머리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부스스하더라. 감기 걸렸는지 몸이 으스스하다, 으슬으슬하다. 으슬으슬인데 자꾸 또 으실으실하다 이렇게 한다니까. 괜스레, 괜시레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 의가 맞고 이가 틀리다. 의가 맞고 이가 틀리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서 괜스레가 맞고 괜시레, 괜시리 이런 거는 모두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 의가 맞는 것으로 먼저 기억해 주세요. 뒤에 또 나오니까. 자, 빨리 읽고 가겠습니다.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도 있지만 약간 자꾸 책만 보면 지루하니까 여러분 발음과 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귀에. 가자미, 식혜, 굼벵이, 신락원, 돌멩이, 호두과자, 고깃국, 두더지, 곡간, 퇴간, 횟수, 새빵, 찻간, 숫자, 단출하다, 부조돈, 부수스, 말이자. 자, 물론 우리가 곡간 같은 경우도 발음에 의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사이시옷 발음은 받침 없이 된 소리로 하는 게 원칙, 디귿을 넣는 게 허용이죠. 나머지 모두 똑같으니까 발음은 둘 다 되겠죠. 퇴간, 퇴간, 횟수, 횟수, 새빵, 새빵, 차간, 착간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숫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이시옷과 관련된 허용 발음이고요. 뒤에 표준 발음 때 또 나옵니다. 자, 부지런히 갑니다. 자, 회계 연도 띄었을 수도 있고 붙였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전문 용어로 보면서 원래는 두 단어인데 이제 붙여 쓰더라도 인정은 되는데 다만 얘가 첫 음절이 되겠지. 회계와 연도가 만난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회계 연도는 연도로 적어야 된다. 비슷한 예 중에 졸업 플러스 연도라고 생각해도 얘가 연으로 적어야 되겠죠.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있었죠. 신년도, 구년도 같은 경우는 얘는 신년에 도가 붙은 거고 9년에 도가 붙은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말하면 고랭 플러스 지와 같은 방식이지. 이 첫 음절의 위치인지 두 번째 음절의 위치인지를 의미상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년, 근하, 신년 이런 말 연하장에 많이 써 있었잖아요. 지난해, 9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므로 결국 둘째 음절로 갔기 때문에 얘는 본음대로, 얘는 첫 음절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것은 두음 법칙에 의해 적는다. 이게 원리가 다른 거잖아요. 자, 하나 더 이거와 다른 것처럼 각 해를 뜻하는 2022년도 할 때 2022년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첫 음절이지만 년을 적는 거라고 했었죠. 거기에 도를 붙이더라도 얘가 2022년도, 2023년 거기에 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외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띄어쓰기에 의하면 원래는 띄는 거죠. 그런데 붙여 쓰는 걸 허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각 해에는 붙여 쓰게 되어 있어요. 숫자 다음에는 붙여 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역시 아까처럼 예외라고 하나 외우기로 했었던 나지막하다 플러스 알파 비슷한 건 나지막이, 느지막하다, 느지막이 이렇게 이제 같은 종류가 세 가지가 더 있으니까 나지막하다로부터 원형을 밝히는 이까지 느지막하다에 역시 지는 계속 통일하고 느지막이까지 모두 맞습니다. 자, 이걸 틀린 경우라면 나즈막하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죠. 나즈막 방식은 다 틀리고요. 느즈막하다, 느즈막이 이런 것도 다 틀리겠죠. 심지어는 나지까지는 했는데 소리대로 나지막이 써놓고 보니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상하지만 마치 일찍이, 오뚜기, 더우기를 소리대로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다의 전미사 이, 하다의 전미사 이를 붙이는 경우로 알고 있는 하나 나올 때마다 4개 같이 묶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은은 맞고 이는 틀리는데 예외적으로 이가 맞는 거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이가 맞는 거. 자, 이것도 최근 시험에도 출제된 노란이와 노란이가 둘 다 맞지만 연결형이냐 종결형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연결형의 표시죠. 노란이 예쁘구나라고 연결형일 때는 라니를 쓰고 그런데 연결형에서는 노란이 예쁘구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종결형일 때는 둘 다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종결형에는 둘 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뭔가 색깔과 관련된 그 꽃이 노라니 하고 퀘스천 마크로 끝나도 맞고요. 아니면은 그 꽃이 노랗니 이래도 맞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연결형은 라니, 종결형은 둘 다 이렇게 구별하라는 거죠. 색깔이 노라니 이래도 되고요. 색깔이 노랗니 이렇게 마치 히읗이 탈락되는 것처럼 예전에 인식을 해서 둘 다 맞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30번 예전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커다랗습니다와 쌍시옷의 차이인데요. 자, 이게 기본형이 뭐냐에서 한번 출발합시다. 문법적으로 보면 커다랗습니다의 기본형이 뭐야? 제가 원하는 것은 커다랗다야 크다야. 기본형이 뭐냐고 묻는 것은 그 단어를 가지고 말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원형으로 추적해서 바꿔서 기본형이 아니잖아. 다시 커다랗습니다의 기본형은 커다랗다지. 다만 커다랗다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어떻게 한다고? 크다에서 왔기 때문에 크의 어의 전미사 다랏이라는 역시 자음 전미사가 붙어서 다랏이 온 거지. 그러니까 기본형을 크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크가 맞지. 그는. 그러나 어가는 커다랗이잖아. 그러니까 원형의 히읗 받침을 그대로 쓰라는 거야. 커다랗다, 커다랗고, 커다랗다, 커다랗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에 아를 붙였더니 히읗 불규칙 커다래 이렇게 활용을 하겠지. 이것은 히읗 불규칙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히읗 불규칙은 어간과 뭐라고요? 어미가 동시에 변하는 불규칙이었잖아. 그래서 히읗은 없어지고 그리고 아가 붙어 에로 변하게 되는 것이. 빨갛다, 빨개, 노랗다, 노래, 파랗다, 파래 똑같은 거잖아. 주로 색깔 관련. 이건 색깔은 아니지만 형용사에 결국 히읗 불규칙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습니다를 붙였다는 건 뭐야? 그대로 어간에 습니다를 그대로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커다랗 플러스 종결음이 습니다 그대로만 쓴 거지. 그래서 히읗이 유지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시각적으로 커다랗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본 것 같은 거야. 막 쌍시옷도 씁니다도 있는 것 같아. 마치 우리가 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겠지. 갔습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쓰겠지. 이건 커다랗습니다하고 다르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과거 시제로 해서 높여봐.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것을 과거 시제로 높이면 어떻게 해? 커다랗습니다를 과거 시제로 붙여서 어떻게 한다고? 어제 보니까 엄청 커다랬습니다는 쌍시옷이지. 커다랬습니다. 알겠죠? 커다랗다의 과거 시제 엇을 붙인 거고요. 습니다는 그대로 높여준 하십시오체를 붙여준 거잖아.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하나 커다랗다에 습니다를 붙였으면 커다랗습니다고, 만약에 과거 시제에다가 습니다를 붙였으면 커다랬습니다가 맞는 거지. 알죠? 이게 헷갈려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간에 습니다고. 얘는 히읗 불규칙이 되면서 어시 붙은 거지. 그러니 커다랗습니다의 쌍시옷이면 절대 안 되겠지. 커다랏의 쌍시옷은 안 돼. 마찬가지로 틀리다면 커다랬습니다, 커다랬습니다 이런 것도 아예 불가능하겠지. 그치? 이 모양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이것의 차이를 여러분이 의미상으로 구별해 주세요. 자, 역시 밥을 펐다죠. 이미 우리는 무슨 불규칙? 기본형 푸다에서 온 거니까 우불규칙. 어간이 변하는 시옷, 디귿, 비읍, 르, 우불규칙에 해당하던 것 중 바로 우불규칙이잖아요. 유일한 푸다. 우불규칙. 이응을 붙여도 되고 이응을 안 붙여도 되는 우불규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푸다가 펐다. 쌀을 푸다, 쌀을 펐다. 흙을 푸다, 흙을 펐다가 되니까 푸었다는 원형으로는 그렇게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푸었다 뭐 이런 것도 안 되겠지. 축약형 자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불규칙에서는 이제 우탈락이 이루어지고 펐다가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정답이면 맞히는 거지. 어차피 알아맞히거나 맞히는 것이나 right, 맞았다. 퀴즈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답을 맞췄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었지. 놀랍게도 답을 맞추었어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 맞히다, 맞히다. 그래서 라디오 진행자들이 특히 텔레비전은 대부분 약간 공신력 있는 아나운서들이 이런 퀴즈의 진행자예요. 대부분.
하지만 라디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 연예인들이 막 무슨 청취자들하고 막 퀴즈하고 하는데 대부분 뭐 잘 맞추셨어요, 막 못 맞추셨어요, 뭐 이렇게들 하더라고. 그게 다 틀린 건데 그런 게 조금 좀 교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변해야 할 텐데 그런 거 신경 안 쓰는가 봐요. 다시 한번 마치다. 물론 아까처럼 기본 세 가지 답을 마치다, 그리고 화살로 관역을 마치다, 그리고 바람을 마치다, 비를 마치다 이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주사를 마치다까지도 제가 추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주사를 맞췄다, 맞게 했다는 거죠. 맞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백분율과 구별해야 되는 취업률 정도 역시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 율열, 나머지 자음 뒤에 율열 이제 한 방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발음의 문제가 아니죠. 자, 역시 수놈도 지난 7급 시험에 출제되었던 사례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예외 세 가지 때문에. 어쨌든 암수의 구별은 모두 수로 적는다의 수놈, 숙해, 숙항아지, 숙희와 수컷, 수탉. 물론 이것은 이제 축약된 예로서 우리가 9가지 암기했었던 사례 중에 하나고요. 축약인 이유는 물론 이제 15세기 히읗이 따라오는 히읗 종성체온이라고 해서 히읗 때문에 축약이 된 거고. 반면에 어쨌든 접두사 암수의 구별은 100% 수로 적는다의 플러스 알파. 저는 플러스 알파, 여러분은 채우셔도 되겠죠. 수놈의 플러스 알파 기억나는 수소. 숫소가 아니라 수소. 꿩에 붙여서 수꿩, 알겠죠? 수고양이 정도도 좋다고 했어요. 선호와도 수고양이가 아니기에 수고양이가 암놈, 순놈이 아니라 암놈, 수놈의 사례는 이미 나와 있었고요. 수소, 역시 암소의 반대를 뜻하는 수소. 불이면 수소, 다시 한번 카우면 암소. 그 외에 무슨 우리가 비프라, 비프 스테이크, 비프는 송아지, 이런 게 영어에서의 세부적인 그 소의 이름이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수고양이나 수소, 그리고 수꿩까지도 수컹으로 함정으로 많이 나왔었어. 수컹. 수만 보다가 콩에 낚일 때가 있더라고. 발음 잘해야 되는 수꿩을 장기, 암꿩을 까투리 이렇게 하는 것도 동시에 알고 있으시죠. 자, 역시 최근 시험에 출제되었던 간호직 8급의 정답 때려야 뗄 수 없다. 읽으려야 읽을 수 없다. 이렇게 오직 려야. 물론 이 형태에 의해 의려야라는 받침이 있을 때는 의려야. 받침 없으면 려야가 바로 올 텐데요. 자, 이것을 뗄래야라고 해도 안 되고요. 읽을래야라고 해도 아예 안 된다는 거지. 어이든 아이든 간에 리을래야는 레알 틀리다. 오니 려야만 맞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읽으려야 읽을 수 없다. 가려야 갈 수 없다. 보려야 볼 수 없다. 이런 연결 어미의 표기를 시험에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국어체에서는 우리가 대충 막 뗄래야 이렇게 막 쓰잖아요. 절대 안 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친구인데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 교칠지교. 아주 끈적끈적하게 아교처럼 풀처럼 붙어 다니다 껌처럼 붙어 다니는 사이.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었다고 했어요. 일단 과도하게 어미에서의 표기 잘못된 거 있었다고 했잖아요. 뭐 하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역시 리을려고가 아니라 그냥 오직 려고. 려야가 오직 려야라는 어미이듯이 2516개 어미라고 해서 아무 어미나 막 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거든. 있어야 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하려고가 틀리다고 해서 가려고가 맞냐 가려고가 맞냐 이렇게 물으면 좀 헷갈릴 수는 있더라고. 한번 더 가려고가 맞다고 가려고가 맞다고 둘 다 맞지. 이건 다른 단어니까. 둘 다 맞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말처럼 가려고가 맞지. 가다에 려고를 붙인 거니까. 하지만 가려고는 뭐야? 밭을 갈다, 일을 갈다 하는 기본형이 다르잖아. 가다에서 오면 가려고고 갈다에서 오면 가려고지.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려고라고만 또 외우다가 또 뒤통수 맞을 수 있지. 주의하라는 거야. 항상 우리는 항상 지뢰가 곳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다만 지뢰를 밟지 않아야 되니까 피해가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경우의 수를 잘 따져보자는 거지. 자, 이 정도 빼고는 이제 우리가 아는 한 가려고, 보려고, 하려고, 먹으려고, 있으려고 이런 게 전부 다 받침 없는 려고라는 거야. 자, 이제 우리 축약 9개였지만 숫자를 세분하자면은 키읔 계열 4개, 피읔 계열 4개, 피읍 1개가 있었던 거니까 이제 개 종류는 둘 다 축약이네. 숙해, 숙항아지 같은 거고요. 숙희와 수컷, 수탉을 포함해서 모두 축약의 사례. 자, 개인적으로는 암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 암캐.
암강아지. 다 똑같은 거예요. 암키와. 그래야만 수키와와 암키와가 만나서 결국은 기와가 되는 거죠. 기와 한 우리, 기와 이천장 이런 거 할 때 수키와 암키와가 만나야 하나의 기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수컷도 암컷과 함께, 역시 수탉 또한 암탉과 함께 우리가 암수의 구별에서의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축약 9가지 이렇게 숫자로 외우신 후 이해를 차근차근 옆에 여백에 쓰기 시작해야 돼요. 저희 여백이 부족할수록 연습장에 직접 시각적으로 써서 제일 고민하는 게 제가 학생들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를 가져와라 하고 제가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꼭 틀린 거 보면 옆에 한번 써보더라고 학생들이. 자기가 이렇게 써보고 둘 다 엄청 고민한 흔적이 있어. 그리고 틀려.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이렇게 써놓고도 자기 글씨에도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온 거지. 헷갈리게 보였던 거야. 그래서 꼭 써서 확인해서도 좋고요. 아니면 뭐 정말 그런 게 결국은 확실한 암기가 안 되니까 99% 암기는 암기가 아니라니까. 시험장에 가면 그 1%의 변수가 생겨서 어떤 경우에도 100%의 암기, 1000%의 암기가 되도록 시각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가봅시다. 읽으세요. 회계 연도, 으스대다, 나지막하다, 노란이 커다랗습니다. 밥을 펐다, 답을 알아맞히다, 취업률, 수놈, 막으려야, 때려야, 숙해, 숙항아지, 숙희와 수컷, 수탉 몇 정도 좋습니다. 자, 물론 연결형이기 때문에 노란이라는 거고 아까처럼 으스스와 마찬가지로 으가 맞아야 하는데 예외로 나지막하다. 이제는 예외였기 때문에 35번의 나지막하다는 따로 구별해 주세요. 자, 으스대다 역시 제가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해도 안 해도 이제는 같겠죠. 이걸 사람들이 자꾸 의시된다라고 한다니까. 애초에 으스대다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 으쓱거리며 뽐낸다는 거예요. 으쓱거리며 뽐낸다. 요즘에는 뭐 아빠 찬스네, 엄마 찬스네, 뭐 이렇게 해서 막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금수저네, 이러면서. 절대 안 되고요. 으스대서는 안 되죠. 자, 이게 의와 함께 꼭 기억해 주세요. 추천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49번 수탉나기, 수태지, 수톨적이, 수평아리 모두 이제 축약 9개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됐죠. 따라서 피읍 계열은 오직 하나, 수평아리. 이제 아까 썼기 때문에 암탉나귀라고 해도 자연스러워야 하고요. 암퇴지라고 해도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했었죠. 암톨적이라고 했을 때 불편한 느낌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수톨적이와 암톨적이를 합쳐서 돌적이라고 하지. 돌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고리. 예로부터 장식용 문고리를 돌적이라고 이야기해서 돌적 위에는 녹이 슬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또는 예전식으로 말하면은 문고리 중에 이렇게 된 동그란 문고리가 있고 갈고리 모양의 이런 문고리가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가야만 이것이 이제 자물쇠인 거지. 자, 이것을 우리는 암톨적이라고 한다는 거야. 암톨적. 얘를 수톨적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렇죠? 이제 돌적이의 모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적 위에 녹이 슬지 않는다. 속담이라고. 무슨 뜻이지? 돌적 위에 녹이 슬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은 정체되지 않는다는 거지. 뭐라도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돌적이. 사람들이 맨날 문고리 잡아당기니까 녹이 슬 새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수평아리, 암평아리까지. 역시 병아리도 수평아리, 암평아리, 감별사가 있는 거 아시죠? 병아리에서 비롯된 축약된 9가지였습니다. 자, 반면에 아까 수를 썼던 것 중에 수놈이나 수소처럼 말이에요. 수고양이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예외 3가지 순양, 순염소, 수쥐가 역시 여러분의 시험 정답이었었던 사례. 저는 7급의 정답, 정답은 아니었지만 순염소가 나왔죠. 순염소, 7급의 순염소. 발음도 잘해야 되는 순염소, 수염소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양, 순염소, 수쥐가 되겠습니다. 뒤에도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썼더니 이 단어가 뭐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이게 지금 무슨 단어 같아? 수누에, 누에 고치에도 수누에, 암누에 이렇게 종류별로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글자를 보고 시각적으로 헷갈려 하지 말고 수누가 뭐예요? 수누에 애가 붙은 건가요? 이러면 안 되겠지. 수누에처럼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순양, 순염소, 수치를 우리 일명 양념쥐라고 예외 3가지, 예외 3가지를 이렇게 외웠었으니까 양념쥐, 예외 3가지, 예외 3가지, 양념쥐, 순양, 순염소, 수치.
이거는 발음 때문에 굳어져서 숯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수로가 했다면 수양이라고 불렀어야 되고 수염소라고 했어야 되고 수쥐 이랬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 세 개는 우연히 발음으로 굳어져서 그냥 시옷을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참고로 거듭 이야기하지만 100% 파생어기 때문에 이것을 사이시옷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사이시옷으로 보면 안 되고요. 당연히 합성어로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겠지. 사이시옷은 합성어만 붙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라는 그냥 접두사로 예외로 수시라는 접두사로 봐야지 이것을 수에 붙은 시옷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에 시옷이 붙었으면 마치 합성어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시 한자와 한자에 대한 사이시옷을 적지 않음을 개수, 대가, 시가. 놀랍게도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 개수라고 엄청 많이 써 있다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이 분필이 되게 이게 좋은 분필이잖아요. 좋은 거라는 것은 첫 번째 먼지가 많이 날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학생들에게. 두 번째는 잘 부러지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는 잘 보여야 돼. 이것도 그냥 분필이 아니라 야광, 형광이을 입힌 이 핑크색, 있죠. 이 되게 뭐 핑크색 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분필 쓰다 보니까 핑크색을 좋아하게 돼서 제일 여러분에게 많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거 제가 자꾸 주문하거든.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고로무라는 하나 이게 한 200원 정도 넘거든요. 개수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TMI. 자, 그래서 개수. 근데 꼭 거기 보면 이걸 개수라고 클릭을 하게 돼 있어. 볼 때마다 짜증이 나. 개수인데 한자어인데 왜 개수라고 할까? 몰라. 그냥 자꾸 개수라고 써 있더라. 대부분. 그래서 개수 안 돼, 대가 안 돼, 시가 안 돼. 알죠? 문제는 횟집 가면 다 시가라고 써 있고요. 금은빵집 가도 다 금 뭐 어떻게 시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시세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도 뭐 동음이어 시가가 두 가지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 시세를 뜻하는 시장 가격을 뜻하는 시가 이렇게 생각해도 어떤 한자여도 사이시옷 없이 적는다. 반면에 아까 우리는 예외 6가지 어떻게 곳간, 셋방, 횟수, 숫자, 착간, 퇴간만 6개는 우리 외우기로 한 거죠. 자, 전셋방과 전셋집도 2022 또 시험에 출제된 사례 바로 한자어냐 고유어냐를 따지라는 거죠. 전셋방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야 되고요. 반면에 전셋집은 한자에 시옷이 붙은 이유 집이 고유어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방이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조합의 방식에 의하면 사실 이거를 방 이렇게 뜻풀이로는 보지만 결국 한자어 계열로 본다는 거죠. 방이라는 것을 한자어 계열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방이 들어가는 단어들, 뭐 전세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들이 있잖아요. 전셋집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까 셋방은 예외니까 들어간다고 했었죠. 방이나 집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정말 전세방 할 때는 시옷이 안 들어가고 전세집 할 때는 들어가고 셋방 할 때는 들어가고 사글셋방 할 때도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맞는 것들만 제가 써 보았는데요. 나름의 원리는 달랐다라는 이야기죠. 이 중에는 예외라서 들어가고 얘는 사글세를 고유어 개념으로 인식해 사이시옷이 들어간 거지. 자, 이렇게 4가지만 시각적으로 잘 봐주세요. 자, 전세난이 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전세대란과 다른 이야기죠. 전세난은 붙여 적으면서 전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려울 난자를 쓴 거지. 이것은 아까 JTBC 화면 속에 있었던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뭐라고 취업 난이 좀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려울 난을 쓰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전세대란은 띄었으면서 전세에 크게 어지러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대란입니다. 보통 학기 초가 되면서 막 그 학교 때문에 이동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어지러울 난이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임진왜란이 될 것이고요. 6.25 동란이 될 것이고요. 병자호란이 되겠지. 따라서 난과 나란의 차이를 한자로 반드시 구별하시고요. 물론 우리가 시험 볼 때 난이도다 이런 거 할 때 말이에요. 이것이 모두 다 어려울 난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려울 난이지만 우리 한글 맞춤법 52항에 의하면 본음으로 나는 것은 본음으로 적고 소금으로 나는 것은 소금으로 적다 보니까 곤난하다. 뭐라고요? 원래는 난이었지만 이것이 소금으로 바뀌어 곤란하다 할 때는 난이 되기도 하지. 한자는 모두 같은 어려울 난인데 말이죠. 그래서 어려울 난이라는 것도 소금으로 갈 때는 난으로 바뀐다. 이거는 참고로 아시면 돼요.
자, 반면에 요거하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전혀 관계없는 가정란이라는 게 뒤에 다시 나오지. 근데 가정란이라는 것은 가정의 소식을 알려주는 난간난자. 즉 그러니까 칸을 뜻하는 한자어이지 이것은 무슨 가정의 어려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전혀 다른 한자. 학생들이 한자를 안 보고 자꾸 뭔가 어문 규정이니까 맞춤법만 외우려고 하거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 왔고 어원이 뭐고 뜻이 뭐고 이런 거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이것은 가정란이라는 거는 가정의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한자어 뒤에는 란을 줬고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는 난을 적는 거. 이건 뒤에 다시 나와. 뒤에 나오니까 일단 가정란과 이 취업란이 다르다라는 거. 반면에 우리가 취업의 소식을 전해주는 칸, 그러면 취업란 이렇게 또 써 있기도 하겠지. 취업란이 있고 취업란이 있는 거야. 아예 다른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오뚝이, 더욱이, 일찍이. 그래서 우리는 품사 때 많이 했던 오뚝이 정신, 오뚝이를 샀다 할 때는 명사. 반면에 코가 오뚝이 솟았다 이럴 때는 산봉우리가 오뚝이 솟았다 그럴 때는 부사.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는 오뚝이가 되어야지 소리대로 오뚝이 카레 참치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이미지는 없었지만 오뚝이라는 걸 상호명이 회사명이 이미 있다 보니까 우리가 틀린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죠. 자,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읽고 64번까지 이 시간은 마무리할게요. 자, 읽읍시다. 수, 탕나기, 수퇴지, 수톨적이, 수평아리, 수고양이, 순양, 순념소, 수치, 개수, 대가, 시가, 전세방, 전셋집, 전세난, 전세대란, 오뚝이었어요. 한자와 한자어는 본디 된소리 발음이 나지 않지만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굳어진 발음은 된소리로 발음하니까 시옷은 없어도 개수, 대가, 시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발음상으로는 개수, 대가, 시가가 되어야 돼요. 자정 관계없지만 시가전, 도시를 뜻하는 시가라고 하는 거는 또 동음이어로 발음 없이 된소리 없이 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고가라고 고가라고 받침은 없겠지 한자어니까. 하지만 고가 도로 그럴 때는 된소리 발음이 없이 굳어진. 대신에 값이 비싼 건 고가 이렇게 되겠지. 값은 무조건 된소리거든. 시가, 대가, 값은 무조건 된소리라. 표기는 없어도 이게 다 관용이자 굳어진 발음. 우리 앞에서는 표준 발음법은 국어의 역시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 실제 발음을 따르게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64개를 1시간 동안에 했고요. 개수는 1510개까지 가야 되니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1시간에 거의 한 100개 이상 해야 돼. 이론적으로는 100개 이상. 그래서 이제 이런 양으로 또 이게 시간 속도들을 잘 감안해서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에는 우리 이론서 말고 강의 노트에는 빈칸에 또는 약간의 정답처럼 퀴즈처럼 OX 이렇게 문제처럼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연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